아프면 잡아먹힌다라는 야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플 경우에는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석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온다든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를 뭐 만지려고 할 때 공격적이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딘가 뭐 배에 힘을 꽉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식욕의 변화, 그런 경우에는 다리가 아플 경우에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문 분야죠. 강아지가 아플 때 나타나는 신호들 중에서 다리나 허리, 목 등의 이런 정형외과, 신경외과적으로 좀 아플 경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도 다리나 이런 데가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어? 할 정도의 부분도 있을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정형외과 1만 마리를 수술한 만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형외과적인 증상과 신경외과적인 증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정형외과적 증상, 다리나 관절이 안 좋아서, 뼈가 안 좋아서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다리를 드는 증상, 아프니까 다리를 들거나 절뚝절뚝하면서 힘을 잘 딛지 못하는 증상이 일반적이고요. 신경외과적인 증상은 다리를 끌거나 휘청거리면서 균형을 잘 못 잡는 그런 마비 증상이 일반적입니다. 뼈나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과 인대 쪽에 통증을 보이는 경우는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를 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들거나 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디스크 증상, 허리가 마비가 오거나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서 신경 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초 쪽에 있는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저린 듯한 느낌, 감각이 손끝까지 가지 않아서 저린 듯한 느낌. 사람에서는 주로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 물건을 떨어뜨린다든가 어딘가에 자주 걸려 넘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반려동물 강아지의 경우에는 다리를 끌면서 걷는다, 휘청거리면서 걷는다든가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주저앉으면서 넘어진다든가 발바닥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등을 이렇게 끌면서 걷는 듯한,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발톱이 조금 위쪽 발톱만 좀 갈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인 증상 중에서 앞다리를 불편해하는 경우와 뒷다리를 불편해하는 경우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면은 앞다리가 아픈 건지 뒷다리가 아픈 건지를 좀 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앞다리가 아플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저희가 헤드박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헤드뱅이 증상 같은 것들이죠. 다리를 절 때 고개가 같이 끄덕거린다. 머리가 같이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다리를 딛는다. 그러면은 앞다리가 아플 확률이 있는 거고요. 다리를 절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걷는다면 뒷다리보다는 앞다리 쪽의 통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헤드밥 증상을 보이면서 앞다리를 앞쪽으로 당겼을 때 통증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다리 쪽에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깨 쪽에 통증이 있거나 주관절,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 다리를 당겼을 때 보통 아파하거나 다리를 폈을 때 아파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깨 쪽 인대 쪽의 손상이라든가 주관절 쪽의 이형성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통증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정형외과적인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뒷다리 질환인데요. 뒷다리 3대 질환이죠. 슬개골탈구, 고관절 쪽의 문제, 십자인대 문제. 각각의 증상별로 좀 쉽게 증상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슬개골 탈구냐, 십자인대 파열이냐, 고관절 쪽의 질환이냐, 이런 경우에들도 조금씩은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슬개골 탈구의 경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죠. 슬개골 탈구가 처음 탈구가 될 때는 깨갱하면서 비명을 지른다든가 아파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아픈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없죠. 근데 3, 4기, 슬개골 탈구가 한 3, 4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미 탈구된 상태로 적응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상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3, 4기에서는 이미 슬개골이 빠진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11자로 걷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꺾이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걷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좀 미끄러지면서 걷기 때문에 마룻바닥이나 미끄러운 바닥을 잘 걸으려고 하지 않거나 산책 시 걷기는 하는데 정상적인 관절은 아니다 보니까 오래 걷지 못하거나 걷다가 갑자기 앉는다든가, 물론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다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걷다가 가끔 자꾸 주저앉아서 무릎 쪽으로 핥거나 깨문다든가, 또는 슬개골이 빠진 상태에서 이거 끼워 맞추려고 다리를 펴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무릎을 펴서 슬개골을 맞추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슬개골 관련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슬개골 탈구와는 다르게 십자인대는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다리를 듭니다. 통증이 있으니까요. 슬개골 탈구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드는데, 슬개골 탈구와는 다르게 다리가 꺾이면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를 그냥 드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슬개골 탈구는 빠졌을 때만 다리를 듭니다. 탈구가 또 교정이 되고 나면 또 잘 걷는, 들었다가 괜찮았다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십자인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다리를 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십자인대는 처음에는 아예 다리를 들었지만 통증이 좀 가시고 나면 다리를 좀 딛고 다닙니다. 그런데 완벽한 십자인대 기능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좀 쩔뚝 하면서 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십자인대에서는. 마지막으로 뒷다리 질환 중에서 세 번째는 고관절 질환인데요. 고관절의 경우에는 엉덩이 쪽이 흔들리면서 실룩실룩 거리면서 걷는다든가 다리를 좀 절기도 하고요. 근데 고관절은 조금 앞서 설명드렸던 슬개골이나 십자인대보다는 증상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완전히 그냥 고관절이 빠졌을 경우에는 심한 통증을 보이면서 다리를 들고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고관절이 안 좋구나, 이거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속력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끼팀을 뛴다. 예를 들어서 속력이 붙었을 때는 강아지들이 타닥 이렇게 토끼팀을 뛰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발을 같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주면서 걷는 게 일반적이고, 속력이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걷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네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걷는 게 아니라 두 발을 같이 뛰는 경향을 보인다면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고관절 질환에서 증상들이 각각의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고, 질병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도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경외과적으로는 디스크 질환이 많은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안아 올릴 때 깽 하면서 비명을 지른다든지,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고쳐 누울 때 아파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디스크 때문일 확률이 높은데요. 디스크 증상은 좀 심해지면 다리를 끌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휘청거리면서 걷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다리만 마비 증상이 있다면 허리 쪽 디스크일 확률이 높고요.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마비가 온 경우라면 목 쪽, 경추 디스크 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저앉아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48시간 이상이 방치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심각한 신경손상,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별로 티가 잘 안 나지만 다리나 허리가 좀 아프다라는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산책 시간의 변화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도 거뜬하게 걷던 아이들이 1, 20분 산책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 관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평소에 잘 오르던 소파나 침대 같은 높이를 잘 뛰어 올라갔던 아기가 어느 순간 거기를 잘 못 뛰어 올라가고 주저앉다든가, 이런 경우도 다리가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저앉으면서 어떤 특정 부위를 깨문다든가 핥는다는 경우에도 관절이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고요. 물론 자주 뒤쪽을 돌아보는 경우가 생식기 쪽이나 엉덩이 뒤쪽, 항문 쪽이나 이런 데가 불편해서 미용한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음에도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좀 아파하는 경우에는 슬개골이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산책을 할 때 발톱의 좀 위쪽이 닳는다라든지 아니면 발등 쪽에 좀 자주 상처가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면 신경 쪽에 뭐 마비가 있어서 끌리면서 걷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관절에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드럽게 걷는 게 아니라 약간 끌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약간 로봇처럼 뻣뻣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발등이 상처가 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잘 티가 안 나는 경우는 양쪽 뒷다리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 한쪽 다리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절거나 드는 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양쪽 다리가 둘 다 문제가 있다, 양쪽 십자인대 파열이라든가 아니면 양쪽 슬개골 탈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같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체중이 약간 좀 앞쪽으로 쏠려있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뒷다리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일어나거나 앉을 때 앞다리의 힘으로만 이용을 해서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뒷다리가 불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리가 아플 때에도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아프면 잡아먹힌다라는 야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플 경우에는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석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온다든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를 뭐 만지려고 할 때 공격적이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딘가 뭐 배에 힘을 꽉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식욕의 변화, 그런 경우에는 다리가 아플 경우에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반려동물은 말을 못하게 참 답답하죠. 우리 집 반려동물이 걷는 모습을 한 번 정도는 좀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런 설명드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호자님들이 많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또 추후에 모아서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